다음 주부터는 제가 시간이 좀 남아서 여기 마치고 질문 받고 갈게요. 알겠죠? 저녁 먹고 와서 질응답 하실 학생들은 그냥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다음 주부터는 질문도 여러분이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풀이를 하셨냐면 여러 가지 순열에 대해서는 다 정리했었고요. 자, 오늘은 어디서 하면 30번부터 하면 됩니다. 페이지는 23페이지 30번부터 해서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순열이 42번까지인데 점검해 놓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30번 문제 한번 보시게요.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다음 조건에 만족시키도록 6개를 선택한 후에 선택한 숫자 6개를 모두 일렬로 나열한대요. 자, 가에서 보면 1, 2, 3은 어때요? 하나씩 다 선택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1, 2, 3은 일단 하나씩 선택하고 나머지 3개를 더 추가할 겁니다. 맞죠? 나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6개의 수의 합이, 요 6개 수 합이 얘가 뭐가 된다라고 하면 4의 배수가 된대로. 자, 이렇게 봅시다. 여기는 1보다 크거나 같겠죠. 얘도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은데 전체적으로 뭐보다는 작거나 같죠. 3보다는 작거나 같죠. 1, 2, 3밖에 안 되니까.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 잘 봐요. 이 합이라는 값이 6개의 수의 합이 1, 2, 3의 가장 낮은 숫자인 1, 1, 1 하면 뭐 이상 돼요? 9 이상 되지. 그래서 그 합은 어때요? 작거나 같습니다. 1, 2, 3에 3, 3, 3 선택돼도 얼마요? 15죠. 그러면 우리가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상황은 어떻게 돼요? 딱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지. 그 합이 얼마밖에 안 돼요? 12가 유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남은 숫자 3개의 합이 6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숫자 합이 6이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여기를 제가 A다, 얘다 B다, C다 했을 때 요 A, B, C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자, 1, 2, 3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2, 2, 2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맞죠? 더 이상은 있냐 없냐 하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때 케이스는 결국 어떻게 돼요? 이 6개의 숫자가 1, 2, 3 1, 2, 3 얘들이 이제 나열되면 되고요. 요때는 어떻게 돼요? 1, 2, 3 2, 2, 2 해서 얘가 나열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요 6자리 숫자를 딱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서 계산을 하시면 되지. 6팩에 2팩, 2팩, 2팩 하거나 얘는 뭐야? 6팩에 하나, 둘, 셋, 넷, 4팩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6팩에 2팩, 2팩, 2팩에서 2팩을 몇 번? 3번 곱한 것을 나누거나 또는 여기는 6팩을 얼마? 4팩으로 나누면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요 계산하시면 요거 30, 얘 계산하면 90이에요. 2개 더해서 얼마? 120 이렇게 해서 답을 내시면 됩니다. 알겠죠? 되셨죠? 31번 별표 3개 좀 해주실래요? 이거 푸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이거를 31번을 별표 좀 해놓고 요 옆에 이런 거 좀 써주실래요? 경로 찾기랑 연계하자. 최단 경로 연계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요 31번은 별표해 놓고 요렇게 좀 점검을 합시다. 지워도 돼요? 풀이 다 써놨어요?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집 갑과 을이 반복해서 게임을 한다라고 합니다. 갑과요, 을이요, 같이 이제 게임을 한대요. 자, 문제에서 어떻게 돼요? 어느 한 팀의 승리 횟수가 패배 횟수보다 뭐래요? 3만큼 크면 우승을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 횟수가 패배 횟수의 플러스 뭐야? 3에 이렇게 되면 얘가 굳이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죠. 그냥 여기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게임이 어때요? 끝난다 그 말이에요. 요 게임이 over가 된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갑팀이 3승하고 1패인 상태에서 갑팀이 이제 게임을 이기면 갑팀이 이제 뭐예요? 우승을 차지하고 끝낸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자, 이거를 왜 경로 찾기랑 연계한다라고 해서 별표하라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요. 승리를 우리가 세로칸이라고 두고요, 패배를 가로칸이라고 가정할게요. 가로칸. 그러면 세로칸과 가로칸이 몇 칸? 3칸 차이가 나면 그때는 게임이 어떻게 된다? 오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무슨 상황이냐면 봐봐요. 원점을 출발합니다. 자, x, y 축 이렇게 둘게요. 자, 요 가로는, 세로는 이제 위로만 생각하고요, 가로는 제가 오른쪽으로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첫 번째, 갑과 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긴다라고 했을 때 봐봐. 어떤 상황으로 보면 되냐면 그냥 갑이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연달아 3번 이기면 끝이죠. 그래서 팡팡팡 이기면 이제 끝입니다. 끝.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지정할 때 봐봐. 요 세로로 올라간다는 것은 갑이 뭐야?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로로 이렇게 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보는 거야? 을이 승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봅시다.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갑이 처음에 어떻게 돼요? 팡팡팡 해서 이깁니다. 그냥 승리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맞지? 여기에 오면 어때요? 갑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또 하나 있죠. 을이 한 번 이기고 갑이 어때요? 3번에 이겼다 칠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요 한 번 가고 이렇게 탕탕탕 3번 올라갈 수도 있을 거지. 되셨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승리 횟수랑 패배 횟수가 어떻게 돼요? 3칸씩 차이가 나기만 하면 무조건 어때요? 이긴다. 자, 우리가 한 번 어때요? 졌다. 그러면 승리는 몇 번 돼야 된다? 4번이죠. 4번. 그러면 한 번 을이 이겼으면 갑이 이기려면 한 번, 2번, 3번, 4번 이겨야 돼서 요렇게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만약에 갑이 2번 졌다. 땅땅. 그러면 어때요? 진 칸과 이긴 칸의 차이가 3칸 되려면 이긴 칸이 한 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이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싸라 을이 한 번, 2번, 3번 이렇게 이길 수 있죠. 그래서 한 번, 2번, 3번 해서 요렇게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쵸? 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갑이 이기는 경로가 이렇게 되고요. 자, 을이 이기는 경로가 이제 여기서부터 또 시작을 하겠죠. 맞지? 됐어요? 근데 갑이 이기는 경로랑 을이 이기는 경로는 어때요? 서로 비슷하지 않을까요? 맞지?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됐나? 자, 잘 보세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밑줄 끕시다. 갑팀이 6승 3패로 우승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는 거 보이시죠? 맞지? 야, 6승 3패라는 것은 일단 어떻게 돼요? 6승 3패는 일단 무조건적으로 갑이 어떻게 돼야 돼요? 총 경기 횟수가 몇이 돼야 되죠? 9칸. 맞지? 자, 봐봐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렇게 오면 뭐야? 갑이 승리. 이렇게 하면 뭐야? 또 갑이 승리. 이렇게 하면 갑이 승리야. 6승 3패란 것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 6개에서 여기에 왔을 때가 갑이 6승 3패로 승리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문제는 봐봐요. 이렇게 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봐. 조심을 해야 돼. 이거 어떻게 되냐면 우승이 딱 3번 차이 나는 순간에 뭐가 돼? 딱 경기가 끝나는 거잖아. 그러면 9번째 경기에서 아예 끝나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봐봐요. 이미 갑이 예를 들어서 이거야. 뭐 한 이쯤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뭐예요? 갑이 몇 번? 하나, 둘, 3, 4번. 을이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온다라고 하면 요까지는 갑이 4번 이기고 을이 3번 이긴 상황이에요. 그럼 차이가 얼마나요? 하나 차이 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경기가 끝나려면 갑이 몇 번 연달아 이기면 돼요? 땅, 땅 이렇게 연달아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셨나요? 제 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가 하는 과정을 잘 확인을 해주세요. 알겠죠? 우리가 갑이 6승 3패로 승리를 하는데 맞지? 그러면 중간에 무조건 갑이 뭐하는 상황? 이기는 상황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야. 제 말은 중간에 갑이 이기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면 무조건적으로 이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1로 가는 경로에서는 어떤 상황밖에 없죠? 자, 이렇게 봐요. 갑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 6칸 해서 이제 이긴 상황인데 문제는 1로 가는 경로에서 갑이 아예 어때요? 여기가 이제 갑이 6승 3패로 가는 상황이야. 근데 갑이 그 중간에 이겨버리는 경우가 요때지. 연달아 이겨버리면 여기서 1로 가는 경우는 다 어때요? 그냥 끝나잖아요,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야. 여기서 1로 가는 경우도 어때요? 중간에 갑이 이겨버려요. 열로 가는 경우도 중간에 갑이 이겨버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1로 가는 경우도 뭐야? 중간에 갑이 을이 이겨버리지 않나요? 이때 되면? 맞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얘는 이미 6승, 그러니까 총 9전, 9전을 치르기 전에도 이미 누가 갑이 승리하거나 을이 승리하는 케이스가 돼버릴 거야 이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다 그 상황이 안 되는 경우를 빼서 점검을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됐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봐봐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오면 이미 여기서 승부가 끝났지. 맞지? 그래서 이쪽 경로까지 온 다음에 이렇게 오면 이미 경로가 끝났단 말이야, 승부가. 그럼 경우가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요렇게 와서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점을 지나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전에서 6승 3패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어디로 와야 되냐면 여기로 와야 됩니다. 여기에 와야 돼. 이유는 말했지만 이쪽을 지나는 순간 이미 승부가 결정 나버렸어.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로 와서 어떻게 돼요? 1로 가는 케이스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야.
이해되셨니?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1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6승 3패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1로 가서 이렇게 가는 상황밖에 없어요. 알겠지? 여기는 몇 승 몇 패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7전 중에서 어떻게 돼요? 5승 2패로 그냥 끝나버려. 제 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봐요. 여기에서 1로 오면 됩니다. 맞지? 자, 여기에서 1로 오면 되기 때문에 이까지 가로가 몇 칸? 3칸? 하나 둘 셋 4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경우가 7팩에서 몇 팩 몇 팩? 4팩 3팩 하면은 되겠죠. 일단 오케이. 그래서 이쪽 경로는 일단 지나지 않는 경로도 됩니다. 이쪽 지나면 안 돼.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1로 가는 경로에서 뭐가 있어요? 얘 겹치죠. 얘도 있죠. 그 다음에 얘도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로 가서 1로 가는 경우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1번 거쳐서 1로 가는 경우를 빼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빼기에 1번 빼줘요. 자, 2번을 거쳐서 1로 가는 경우도 빼줍니다. 그래서 2번 경로를 거치는 경우도 빼야 되는데 1번, 2번 동시에 겹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1번, 2번 동시에 지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겹치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요 3번 지나는 경우는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또 3번을 지나는 상황도 뭐 해야 돼? 빼줘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1로 가는 경로야. 좀 구전 중에서 갑이 6승 3패라는 것은 위로 6칸, 가로로 3칸 가는 경우랑 똑같아. 근데 이쪽을 거쳐서 지나가는 경우는 이미 여기서 승부가 정해져서 안 된다 했어. 그럼 이쪽을 지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1로 가거나 여기서 1로 오면 안 되고 이쪽 지나는 경우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이쪽 경로로 가서 이렇게 가는 경우밖에 없어. 그 상황에서 이 경우는 어때요? 이미 승부가 끝났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을 빼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1번 경우에는 몇 가지예요? 여기서 1로 가는 경우는 뭐야? 4가지죠. 5팩에 아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5팩에 4팩이니까 5가지네. 5가지에 요렇게 가는 경우 뺍니다. 여기는 5가지. 자, 2번은요. 요렇게 해서 1로 가면 4가지죠. 그래서 요거 4가지야. 자, 1번, 2번 동시에 지나는 경우는 이렇게 가서 여기 2가지에서 1로 가는 거죠. 1로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1로 가는 경우잖아. 맞지? 그래서 요거 2가지가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마지막 3번은 뭐야? 여기 가서 1로 가는 경우죠. 그래서 몇 가지? 1가지 이렇게 되는 상황 되겠죠. 됐나요? 이해되셨어? 자, 그러면 최종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요 계산하시면 전체 35에서 요 상황이 어떻게 돼요? 자, 9에서 어때? 9 빼고 어때? 2 빼고 그 다음에 더하기 1 해서 여기 어때요? 8 빼죠. 8 맞죠? 정답은 얼마? 27 이렇게 됩니다. 알겠나요? 이 문제 기억해 주세요 제발. 오케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승패가 어때요? 승패 차이가 수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 승을 가는 칸, 세로 칸, 패로 가는 칸, 가로 칸. 그래서 우리는 이 승패에 대한 세로 가로 칸에 대한 뭐야? 경로 찾기, 최단 경로에 대한 이야기로 문제를 풀어 가져라 그 말이야.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럼 최종 정리를 할게. 우리가 갑이 9전, 9전 중에서 6승 3패로 가기 위해서는 위로 6칸, 가로로 3칸 해서 이제 이기는데 문제는 중간에 이미 갑이 승리로 끝나는 상황이 여기가 있고요. 그 중간에 을이 이제 끝나는 상황이 여기, 승리로 끝나는 상황이 여기야. 을이 그 이상 되려면 이쪽 되는데 이쪽은 이쪽 경로랑 전혀 관련이 없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쪽을 지나서 일로 가는 경우는 이미 여기서 승부가 끝났기 때문에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이쪽을 지나지 않은 경로 중에서는 여기서 일로 올라가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일로 올라가는 경우밖에 없는데 여기서 일로 가는 경로 중에서 1번 지나는 경로와 2번 지나는 경로는 중복되니까 빼줘야겠죠. 이미 승부가 끝나서. 대신에 이게 중복되는 상황도 있어서 요 합사건에 대한 문제풀이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쪽 경로 중에서 을이 아예 뭐야 이겨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를 빼서 우리는 이 경로 찾기로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이 설명 기억해 주세요. 됐나요? 이 문제 꽤 어려우니까 이거 머릿속에 각인시킵니다. 풀이 방법. 알겠죠? 자, 32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되게 좀 쉬운 문제가 이어지다가 계속 또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요거 잘 기억하면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32번.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어요. 자, 이 도로망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가로 세로 9칸, 자 여기서도 9칸에서 지나갑니다. 비교적 최단 경로 문제 중에서 최근에 나온 문제입니다. 한 4년 전인가 나왔던 문제고요. 여기서 이제 A, P에서 여기 중간에 여기 경유점을 지나서 여기 Q는 지나면 안 된대요. Q를 지나면 안 된다는 것은 여기가 뭐야? 이렇게 경로가 빵 뚫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서 P를 거쳐서 일로 간 다음에 여기서 일로 가는 경로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된 거 보이시죠? 자, 푸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2까지 가는 경우는 3팩에 2팩 3가지, 여기서 2까지도 3팩에 2팩 3가지라서 여기를 제가 어떤 Q라고 90점 두께, R이라고 경유점 둘게요. A에서 P를 거쳐서 R로 가는 경우는 뭐예요? 3가지, 3가지 해서 총 몇 가지? 9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R에서 B로 가는 경우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기를 지나는 경우를 빼도 돼요. 아니면 합의 법칙을 이용해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여기에서 여기 있잖아. 전체 경로 중에서 이 점을 지나서 가는 경로를 빼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111, 112 해서 여기 2, 3, 4, 3 그대로 올라가고 1 그대로 와서 4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하면 7 더하면 11 이렇게 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R에서 B로 가는 경우 몇 가지? 11가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뭐 해? 연속해서 잇따라 진행되는 경우는 경우의 수를 곱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경우의 수 몇 가지? 99까지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33번은 저번 시간에 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34번 보겠습니다. 이 뭐 시그니처 같은 문제인데 얘도 한번 점검을 해줄게요. 자, 정사각형 모양이 요렇게 있어요. 자, 가운데는 어때요? 띵 하고 이렇게 뚫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뭐예요? 산세베리아, 벤자민 선인장을 이렇게 놓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잘 봐요. 여기 있는 칸 몇 칸?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맞죠? 내가 저번 시간에 하나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했었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안쪽 바깥쪽 기억나실 거예요. 일단 저번 시간에 제가 예시로 했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하자. 자, 여기에 9가지 색을 칠한다라고 했었죠. 아홉 가지 색을 칠할 때 어떻게 한다 했죠? 기억해봐. 원래는 가운데 먼저 뽑죠. 굿시
1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때요? 네 가지 색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정사각형 둘레에 앉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할 때 어떻게 돼요? 4분의 8p4 한다 했죠. 맞죠? 이게 돌려서 같은 하나 둘 셋 네 개를 나눈다 했잖아. 거기에 나머지 뭐야? 여기 있는 네 개 이렇게 나누는 순간 원순열은 어때요? 끝. 맞지? 원순열이 끝나면은 고정된 자리가 돼서 남은 네 개의 자리를 뭐야? 돌려서 몇 팩? 4팩 이렇게 하면 된다 했었던 거 기억나지? 자, 근데 잘 들어. 이렇게 하면 어떻다 했어요? 너무 계산이 너저분하고 힘들다 했죠. 어차피 여기의 원리는 이쪽과 안쪽과 바깥쪽 인앤아웃 중에서 한 곳만 어때요? 중복되는 경우를 나누면 된다 했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전체 몇 팩에 9팩에 인앤아웃 중에서 하나만 돌려가는 네 가지로만 나누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원리를 가지고 요 34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요렇게 한번 해줄게요. 자, 잘 봐요. 이 중에서 어떻게 돼요?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선생님, 이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산세베리아, 그 다음에 선인장, 그 다음에 벤자민 이렇게 앉힐 건데 선생님 이렇게 앉힐 수도 있고 이렇게 앉힐 수도 있고 이렇게 앉힐 수도 있고 각가지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경우를 다 해서 돌려서 같은 중복되는 상황을 다 나눌게요 이런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말했던 것처럼 어차피 이 상황이 뭐야? 전체 색칠하는 경우에 대해서 in and out 이쪽이나 이쪽에서 어떻게 돼요? 돌려서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만 나누면 된다고.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 8개의 자리 중에서 얘는 아니잖아. 얘는 자리 못 앉잖아. 산세베리아, 벤자민, 그 다음에 뭐예요? 선인장을 앉히려면은 뭐야? 8p 3 아니야? 맞지? 자, 그 중에서 말했지. 이쪽을 돌리나 어차피 어때요? 한 군데에서 4개만 나누면 된다 했잖아. 그래서 여기 나누기 뭐 하면 돼요? 4 하면 끝이야. 알겠죠? 원리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저번 주에 나왔던 문제 뭐였어요? 기억나시죠? 원이 이렇게 된 다음에 이 뭐지?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색칠이 된다 해도 자, 만약에 이렇게 색칠이 된다 해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하면 돼? 가운데 뭐야? 색깔 하나 받고 나머지 겉에 뭐야? 얘들을 뭐야? 안 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가운데 색깔 하나에다가 여기 끝에 어때요? 그러니까 색깔이 총 7가지죠? 가운데 7가지 나머지 6개를 여기다 하는데 그냥 뭐 하라 했어요 제가? 6 팩토리알에 뭘로 나누면 된다 했어? 3으로 나누는 상황이 된다 똑같다 했잖아. 그래서 이게 전체 그냥 뭐 하면 돼요? 7팩을 나누기 뭐 하면 돼요? 그냥 3 하면 된다고. in 또는 out에서 돌아서 어떻게 돼? 같아지는 경우에 in 또는 out에서 하나만 우리가 나눠주면 된다 그 말이야. 정답이 8p3에 4 나누면 끝이라고 얘들아. 이쪽이든 둘 중 하나만 어때요? 돌아가는 중복되는 경우 나누면 된다 그 말이야. 이해되셨죠? 오케이? 정답은 그냥 8p3에 나누기 4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876 이거 계산하면 876 하고 여기에 뭐야? 4 해서 12 곱하기 7해서 84 답은 몇 번? 5번 하고 답을 내시면 돼요. 그냥.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비슷한 문제 나오면 그냥 이대로 끝내세요 제발.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 내가 원순열에 대해서 약한데 어떡하죠 선생님? 하면 오케이 이거 3월 학평 4월 모의고사 이런 거 빼고는 볼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말했죠. 6월 9월 평가원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순열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니까 잘.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보게 될 경우의 수 문제가 몇 개라 했어 작년 기준으로? 총 8개 중에서 확률 3개 통계 3개,
경우에서 딱 2개, 꼴랑 2개. 알겠죠? 수능에서 꼴랑 2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는데 100% 출제되는 영역은 있죠. 어디예요? 중복조합. 중복조합은 100%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복조합은 굉장히 꼼꼼하게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할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 가지 순열을 되게 어려운 문제 위주로 지금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얘들이 킬러나 어려운 4점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요. 자, 33번 그냥 속도감 있게 35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얘도 여러분들이 다들 풀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학기 초에는 문제를 그래도 꼼꼼하게 다 풀어보세요, 제발. 알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봤다 해도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계기로 잡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자리가 있죠. 자, 여기서 어때요? 남학생 4명, 여학생 4명을 이렇게 앉힐 겁니다. 오케이? 자, 의자에는 반드시 남녀가 어떻게 돼요? 1명씩 앉도록 하래요. 너무 쉬워. 잘 들어? 이게 아무 생각 없이 팔팩하면 안 돼. 어쨌든 여기나 여기나 남자 와야 되지. 여기나 여기나 남자 와야 되고 여기나 여기나 남자 와야 되고 여기나 여기나 남자 와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이 중에 하나는 남자 자리가 고정돼 있고 이 중에 하나씩은 여자 자리 고정이지. 자, 이거는 남자 자리 고정, 여자 자리 고정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자를 먼저 앉힌답게. 그럼 남자는 이쪽 중에서 한 자리를 어때요? 앉을 거야. 4팩토리얼인데 어때요? 정사각형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돌리면 어때요? 같이 4로 나눕니다. 맞지? 오케이? 아직 남녀 자리 정한 거 아니야. 일단 남자가 이 통으로 이쪽 라인을 앉는다고 가정한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여자도 이제 어때요? 앉힐 건데 이렇게 원순열이 끝나는 순간, 나누는 순간부터 제가 뭐라 했어요? 자리는 고정이 된다 했지. 그래서 뭘로? 여자애들은 그냥 뭐 하면 돼요? 4팩하고 앉히면 끝이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남녀가 자리 바꿀 수 있고 남녀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남녀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2가지씩 몇 번? 4번에서 2의 4제곱 하면 되겠지. 안 어렵죠? 오케이? 시그니처 같은 평가 문제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2304 하고 나옵니다. 됐죠? 얘들아, 이 문제도 푸는 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 이거 2304가지라는 복잡한 계산을 하기가 너무 부담스럽잖아. 맞지? 언제 계산하고 있을래? 1000단인데. 자, 보기 1, 2, 3, 4, 5를 살펴봐. 1번, 2번, 3번, 4번, 5번 전부 다 1의 자리 어때? 다르지? 2, 4, 8, 0, 6. 그럼 이런 문제는 그냥 1의 자리만 계산한 거야. 뭐야? 3팩이지. 6. 4팩은 어때? 24지. 그 6, 4, 24에 4에 6 곱하면 4, 6, 24, 4. 1의 자리 4. 이렇게 푸는 거라고. 알겠죠? 어이? 여러분 좀 센스가 있어야 돼. 객관식 풀 때는 이런 풀이가 좀 필요해,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괜히 이런 거 계산 2304 이렇게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 알겠지? 자, 36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육각형에 대해서 주변으로 합동인 사각형으로 딱 나눴대요. 이렇게 6개. 자, 그 다음에 어때요? 빨강은 2번 칠하기로 한다라고 되는 거 보이시죠? 맞죠? 그래, 칠하는 방법수가 뭐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맞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빨, 주, 노초, 파란 뭔데? 빨을 몇 번? 2번. 주, 노, 초. 그 다음에 파, 보.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를 이제 칠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잘 봐요. 우리가 육각형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색칠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색칠을 하는 상황 아니에요? 아니, 내가 그림을 그리기가 너무 귀찮아서 이렇게 나타낼게. 그냥 가운데 빨간색은 오면 안 되죠.
이유는 빨간색이 오면 나머지 빨간색이 무조건 여기에 안 치면서 뭐 하기 때문에 이웃하게 돼서 같은 색이 붙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맞죠? 여기 이웃하는 애들이 같은 색이 되면 안 되죠. 봐봐. 같은 색은 변을 인접해야 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가운데 빨간색을 제외한 몇 개? 5개 이 값이 여기다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우리는 가운데 5가지는 어때요? 이렇게 고정을 하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들어. 회전하는 경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지? 다 똑같아. 빨강과 빨강이 떨어진 거리만 집중하는 거야. 빨강과 빨강이 떨어진 칸이 몇 칸? 한 칸이 될 수도 있고요. 빨강과 빨강이 떨어진 칸이 몇 칸 될 수 있어요? 2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얘는 문제가 있어요. 얘는 어때요? 요렇게 해서 한 바퀴 돌리면 어떻게 돼? 같은 상황이 돼버리지. 맞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첫 번째는 뭐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어때? 얘와 얘는 어때요? 자, 아무 생각 없이 풀어도 돼. 이놈과 이놈은 일단 안 치는 경우기 때문에 얘를 몇 번 돌리면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돌리면 같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전체 경우 수의 이 범위에서 자, 잘 들어. 이쪽 하나, 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건 돼. 이거 버려. 이건 고정된 값이야. 얘랑 얘랑 해서 그냥 요 빨간색 공 하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돌리는 거라고. 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6개를 싹 다 다른 상황으로 이제 푸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보는 거야. 다시 하나, 둘, 셋, 넷, 5개야. 그래서 그 5개를 우리가 회전했을 때 어때요? 돌려서 같은 경우는 몇 가지? 4가지를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는 거야. 아, 5가지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원순열로 생각하라 그 말이야. 제 말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원순열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얘가 하나, 둘, 셋, 넷, 5개 원탁에 돌아가는 거랑 경우가 똑같은 거야 그냥. 알겠지? 그래서 그냥 5분의 5팩토리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알겠니?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이렇게 된 경우를 볼게요. 자, 가운데 색을 칠하겠죠? 5가지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봐봐. 빨간색을 여기다가 딱 가운데 딱 우리가 세워요. 맞지? 이해됐어? 아, 다시 해야겠다. 요거 다시 할게요. 요거부터. 자, 요거 볼게요. 맨 처음에 잘 봐요. 빨간색을 요렇게 세워요. 맞지? 빨간색을 요렇게 세우는 경우가 뭐야? 2분의 2팩이지. 이해되니? 빨간색이 이렇게 돌아도 되고 이렇게 돌아도 되잖아. 맞지? 한 가지 아니야? 요거 한 가지? 그러니까 빨간색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야. 맞지? 자, 이게 원탁에 그냥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됐으면 요 나머지 자리가 뭐가 돼요? 고정이지. 그래서 그냥 뭐 팩? 4팩 하고 그냥 끝내버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파란색 상황이야. 파란색 상황. 마주보는 상황. 이해되셨니? 됐죠? 자, 그 다음 잘 봐. 우리가 역시 이제 여기 빨간색 상황을 볼게. 가운데 칠을 했어요. 5개. 됐니? 자, 상황이 이 빨간색이 이렇게 앉을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상황이 빨간색이 이렇게 이제 앉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아. 전체 6가지 색을 우리가 이렇게 돌린다고 해봐. 그러면 뭐예요? 6분의? 아, 나머지 색깔이 하나, 둘, 셋, 넷, 5, 6개잖아. 6분의 뭐야? 원래라면 6팩 하면 되겠지. 자,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색깔 2개가 어떻게 되니?
같은 거 아니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렇게 해서 또 2로 이렇게 나누면 자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봐봐. 이렇게 해서 나중에 5팩에다가 뭐 하면 돼? 여기가 2로 나누니까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5 곱하기에 또 뭐 4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절대로 이렇게 풀면 안 돼. 자 얘는요 이렇게 고정이 됐다고 칠게. 됐니? 이렇게 고정이 됐다고 칠 거야. 자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돼요?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뭐해? 색칠이 될 수 있겠지. 이해됐니? 다시 한번 말하지만 봐봐요. 얘는 이렇게 고정이 되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그냥 색칠하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다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래서 얘는 뭐야? 그냥 4팩 하고 끝내.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만 다시 한번 수정할 거야. 여기서 하나 더 나눌 거야. 잘 봐. 이 파란색이 돼 있지?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남은 색깔이 이렇게 색칠이 될 건데 이게 1, 2, 3, 4 이렇게 된다고 쳐. 맞지? 그럼 이거를 180도 뒤집어서 1, 2, 3, 4에도 어떠니? 똑같지? 제 말 이해됐어요? 여기가 1, 2, 3, 4 왔는데 이게 뒤집은 다음에 여기 1, 2, 3, 4 와도 어때요? 똑같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1, 2, 3, 4나 여기서 1, 2, 3, 4나 똑같다 그 말이야 내 말은. 오케이? 그래서 그냥 4팩 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얘 나누기 뭐 해야 돼? 2 해줘야 된다.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1번 케이스 얘가 몇 번 케이스? 2번 케이스 되겠죠. 그래서 요 1번과 2번의 케이스를 더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생각보다 어렵거든. 조심해.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 2 안 나누는 애들 되게 많았거든. 이거 조심해야 돼. 조심. 됐어요? 넘어가도 되죠? 2개 더하시면 됩니다. 자 37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순열에 대한 이 고난이도 문제들은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니들이 마지막 세대입니다. 알겠지만 내년은 없어 원순열. 알겠죠? 그래서 너네가 그냥 고민 안 해도 되니까 걱정 마시고. 자 이거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가 이렇게 인접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가운데는 검은색이 딱 칠해져 있죠. 자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돼 있죠. 4개의 탁자 중에서 2개는 노란색, 나머지 2개는 파란색을 칠하고 그 의자는 빨, 초, 주, 노 이렇게 해서 칠한다라고 해요. 자 무슨 소리냐면 이거야. 테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미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여기는 요 4개의 테이블에 노 2개, 파 2개 이렇게 색을 칠한대요. 알겠지? 야 여기랑 똑같아. 잘 들어. 여기랑 똑같아. 자 우리가 첫 번째 대칭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노노 파파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 말했던 건 1, 2, 3, 4 하고 180도 뒤집어서 1, 2, 3, 4나 똑같아 했어. 그래서 여기서 1, 2, 3, 4 되나 여기서 1, 2, 3, 4 되나 똑같다라고 했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칭인 상황은 전체 빨, 주, 노 뭐야 빨초, 주보, 빨초, 주보 요 의자를 이 대칭이 될 때는 전체 몇 팩? 4팩인데 어떻게 돼요?
말했잖아. 1, 2, 3, 4나 여기 1, 2, 3, 4나 똑같다고. 그래서 곱하기 뭐 2분의 1 해서 대칭될 때는 이 경우의 수를 이렇게 세야 돼. 자, 두 번째는 비대칭이 될 때입니다. 색이 서로 비대칭되는 상황. 어떤 상황이 있어요? 어때요?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노, 파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비대칭이 되는 경우요. 이거는 아까처럼 2로 나눌 수가 없는 게 노란색과 노란색에 끼는 숫자가 달라지지. 여기는 유일할 거 아니야. 파란색과 파란색에 끼는 숫자도 어때? 유일하잖아. 그래서 얘는 돌려서 같은 경우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비대칭이 되는 경우는 그냥 몇 팩 하면 돼요? 4팩 하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24, 여기서 12에서 두 개 더하면 얼마야? 36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의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 대칭이 될 때는 여기랑 원리가 똑같은 거야. 알겠지? 됐나요? 기억하여 주세요. 자, 38번 보겠습니다.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9개 자리가 있는 원탁에 앉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9개의 원탁에 이렇게 9개의 원탁에 이렇게 앉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 넷, 남사, 여이가 이렇게 앉는데 문제는 남은 빈자리는 뭐야? 그냥 띄워놓는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남학생, 여학생 모두 같은 성별끼리 2개씩 조를 만들고 조와 조 사이에는 무조건 어때? 한 자리 띄워야 된다 했죠. 그럼 어떤 상황이 되는 거야? 이렇게 빈자리를 이렇게 두 자리씩 어때요? 띄어서 놔둬야 된다 그 말이야. 너무 쉬워. 어떻게 하면 돼?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하는 거야? 같은 성별끼리 2명씩 조를 만든다 했으니까 여기를 뭐 하는 거야? 분할하는 거지. 4명 중에 2명, 2명 중에 2명에서 이 팩을 나누는 게 분할이죠. 분할. 그래서 남자를 2개 조로 분할했어요. 그렇지? 여자는 이미 2개 조로 분할된 상황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일, 남이 한 조, 남삼, 남사 한 조 하고 이제 여일, 여이 한 조 이렇게 돼서 이 세 개의 덩어리가 이쪽, 이쪽, 이쪽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3분의 3팩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3분의 3팩 해서 나열을 해주고, 자, 얘들끼리 자리 바꾸고 얘들 자리 바꾸고 얘들 자리 바꾸는 2의 몇 제곱? 세제곱 곱해주면 되는 거지. 안 어렵지? 됐나요? 그래서 이거 조심합니다 이거. 자, 39번은 재작년에 나왔던 수능이에요. 3년 전 수능에 나왔던 문제고요. 이거는 되게 쉬운 문제 유형인데 뒤에 40, 41, 42가 왔더 헬입니다. 요 세 개 고난이도 문제만 3월 대비로 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아예 수능 대비로 이제 중복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중복조합 원리부터 나올 수 있는 유형, 고난이도 풀이법 다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 가지 순열은 실수만 안 하게끔 잘 체크해 둡니다. 밖에는 뭐 재밌는 일은 없고요. 뭐 여러분들의 입시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면요. 일단 올해 의대 정원수가 이제 늘어나면서 좀 상위권 대학에 대한 이 여유 자리가 좀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작년보다는 덜 치열하게 대학을 갈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올해 재수생이 좀 많이 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생각보다 재수생 애들이 많이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그 여러 번 돌아가지고 대학 다 갔다 그 말이야. 정시에 좀 빠질 인원이 많이 빠져줬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반수는 두고 봐야겠죠. 재수는 모르겠는데 반수는 두고 보는데 재수생은 작년보다 줄었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있어요. 인구수의 목도 한몫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수가 되게 적어가지고. 알겠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올해는 무조건적으로 대학을 가셔야 되는 입장이니만큼 열심히 잘 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빠른 속도로 이거 심화 특강 끝내놓고 빨리 엔제 문제 해결 전략으로 넘어갈 겁니다. 알겠죠? 자, 6개의 자리가 있는데 너무 쉬워요. 11이 되지 않도록 이랬죠. 이웃하는 이 의자의 숫자합이 11이 되는 경우 5, 6이 뭐 하는 경우야? 이웃하는 경우를 얘를 어때요? 빼면 되잖아. 맞지? 자, 그러면 1, 2, 3, 4, 5, 6을 전체 나열하는 경우는 뭐야? 6분의 6팩이죠. 거기서 이제 5, 6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5분의 5팩에 5, 6이 자리 바꾸는 경우 두 가지 하면 되겠지 뭐. 에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겠지. 맞지? 이게 3점짜리예요. 참고로 수능 3점. 알겠지? 그러니까 수능에 나왔던 3점짜리였습니다. 오케이, 봐봐. 경우에서 그냥 3점짜리로 나온다니까. 여러 가지 수녀는. 자, 40, 41, 42는 다 30번 문제 유형인데 이게 그냥 3월 학평이나 또는 다른 데서 이제 끌고 온 문제라서 4점짜리가 여러 가지 순열에서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 요거만 체크해 주시고 요 세 문제 다 마무리하고 좀 쉬었다가 오늘 중복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중복조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 송구씨 노트를 따로 정리해서 드릴게요. 알겠죠? 다음 주에 여기 다 또 똑같이 풀이랑 송구씨 해설이랑 다 올라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40번 해서 난이도 높은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좀 해볼까요? 자,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3, F1, F3, F5 곱한 이 결과는 뭐예요? 홀수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저번에 푼 문제 아니겠죠? 다른 문제겠지. 제가 저번에 왠지 푼 느낌이 들어서 다른 데서 풀었나? 다른 데서 푼 것 같네요. 알겠지? 자, 이거는 별표 좀 해놓습니다. 내가 저번에 치역이 고정된 이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 기억하시죠? 자, 이게 곱해서 홀수가 된다는 소리는 이 세 개 다 뭐예요? 홀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문제는 나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의 2가 F의 4보다는 어때요? 작아야 되고요. 다를 별표해 두세요. 치역이 몇 개야? 치역의 원소는 3개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짜란. 자, 그러면 여기에 문제의 기준은 뭘까? 항상 여러분들 잘 들어. 보통 이 케이스 분류의 기준은 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가. 좀 이따 이제 문제 나올 건데 그것도 확인해 줄게요. 자, 지금 홀수가 어때요? 이렇게 있잖아. 치역이 3개랑 이렇게 연계하는 거야, 얘들아. 어떻게 돼요? 홀수가 몇 개일 수 있어요? 하나. 홀수가 2개. 홀수가 3개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풀이의 핵심은 홀수가 되는 치역이 몇 개냐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케이스 분류의 기준은 홀수 치역이 몇 개이냐, 얘가 확정나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홀수 치역이, 그러니까 1번 홀수 치역이 몇 개?
한 개일 수 있고요. 두 번째 홀수 치역이 두 개일 수 있고요. 세 번째 홀수 치역이 세 개일 수 있습니다. 자, 홀수 치역이 일단 1, 3, 5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요. 얘는 3C1, 얘는 3C2, 얘는 3C3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문제는 짝수도 뽑아야 되죠. 짝수는 몇 개예요? 2C2가 되겠죠. 왜? 치역이 3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짝수는 2개가 돼야 되겠죠. 얘는 뭐야? 2C1이 되고요. 얘는 짝수는 굳이 안 뽑아도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미 치역 3개를 뽑은 경우의 수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숫자가 어디로 갈까라는 것을 이제 확정 지어야 돼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봐봐. 첫 번째는 1, 2, 3, 4, 5가 자, 여기 치역이 되는 거 1, 2, 4가 이렇게 확정이 났다 쳐요. 그러면 F1, F3, F5는 다 홀수기 때문에 F1은 1, F3은 1, F5도 1로 갈 수밖에 없겠죠. 됐나요? 그러면 남은 2, 4에 누가 가야 돼요? 2랑 4가 가야 됩니다. 근데 순서가 F2가 어때? 작은데 F4가 큰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확정이 나 버리겠죠.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가 어때요? 더 있냐 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 곱하기 얼마? 1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들. 되셨어요? 자, 그러면 홀수 치역이 2개인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가 2개가 포함될 수 있고 이게 뭐야? 1개가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F1, F3, F5 치역이 몇 개? 1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F1, F3, F5의 치역이 몇 개? 2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자, 요거는 요 뒤로 가서 여기 예시를 좀 들면서 볼게. 자, 첫 번째 이렇게 해서 1, 2, 3, 4, 5가 있고요. 그렇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요? 자, 1, 3, 2 이렇게 4 이렇게 있다 칠게. 됐니? 자, 치역이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치역 1개가 되는 애를 찾습니다. 2개의 홀수 중 하나를 뽑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를 뽑아서 다 1로 가게끔 만들었어요. 됐죠? 그럼 남은 2, 4는 뭐야? 이게 작은 애는 작은 애로, 큰 애는 큰 애로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순서는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곱하기 1 이렇게. 되셨니? 자, 그러면 F1, F3, F5가 치역이 2개가 된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지워도 되니? 자, 이렇게 치역이 2개가 된다는 것은 1, 3에 우리가 둘 다 대응됩니다. 여기는 1, 3, 5가요. 이거는 기억하시죠? 전체 2의 몇 제곱? 2의 세제곱에서 뭐야? 전부 다 1로 가는 경우, 전부 다 3으로 가는 경우 몇 가지? 2가지를 이렇게 빼면 되는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고 쳐. 됐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아 2와 4 중에 하나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4로 가줘야 됩니다. 맞지? 이해됐어? 그러면 자동으로 4는 4로 가야 돼요. 왜? 2가 4로 가면 4는 1, 3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더 작은 수가 되는 상황이라서 안 된다고. 그래서 4는 무조건 4로 가야 되고요. 대신에 2가 갈 수 있는 경우는 뭐야? 1, 3에서 몇 개 나와요? 2개가 나오죠. 또 곱하기 얼마? 2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종 경우는 뭐야? 여기에 2가지랑 여기는 어때요? 6, 2, 12가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지.
됐어요? 이해되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치역의 홀수 치역이 3개 합시다. 됐죠? 자, 똑같이 하는 거야. 1번 F1, F3, F5 치역이 몇 개? 1개. 두 번째 이 F1, F3, F5 치역이 몇 개? 2개. 세 번째 F1, F3, F5의 치역이 몇 개? 3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고. 자, 똑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상황이 요렇게 1, 2, 3, 4, 5가 1, 3, 5에 이렇게 대응이 돼요. 그럼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죠. 그래서 얘는 3, C, 1. 그래서 여기 하나에 땅 갔어. 그러면 2, 4는 알아서 3, 5로 가니까 경우의 수 1가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역시 치역 2개를 선택합니다. 자, 치역 2개를 3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하세요. 나머지 저기랑 똑같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 뭐야? 2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에서 딱 확정 짓고,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야. 맞지? 그럼 말했지. 둘 중에 4는 큰 애로 가야 된다고. 4가 5로 가면 2가 갈 수 있는 거 1, 3에서 몇 가지? 2가지가 된다. 됐어요? 자, 나머지 3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1, 3, 5가 여기 있는 1, 3, 5에 대응되면 되잖아. 몇 팩? 3팩 하면 되겠죠? 맞지? 그러면 1, 3, 5 중에서 if, f4는 그냥 알아서 순서를 맞추면 되잖아. 그래서 3c 얼마? 2 해서 2개만 뽑으면 알아서 순서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 됐죠? 그러면 홀수 치역 3개, 아까 전에 3c 3이었잖아요. 에다가 이제 곱합니다. 자, 얘는 3가지. 쟤는 뭐요? 6, 6이 36. 얘는 뭐야? 6, 3, 18 하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얘 계산하시면 57 하고 나오네. 얘는 84 하고 나오고요. 그럼 최종 답은 뭐예요? 여기 몇 가지? 3가지. 84에 57 해서 정답은 얼마? 144개의 가능한 함수가 된다. 알겠죠? 할 수 있겠나요? 됐죠? 그래서 약간 난이도가 어려웠는데 이것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우리가 세면 쉽다라는 거예요. 케이스 분류를 잘 하시면 되겠지. 됐나? 자, 40일, 42하고 좀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선생님 남아서 개별 상담이나 질답 다 받을게요. 저녁에 수업 있나요 혹시? 없죠? 그때 여기 우리 반 몇 명 안 되니까 있어요. 그러면 그 수업 있는 친구는 저녁 먹고 바로 오세요. 나머지 친구들은 그냥 다음 주에 남아서 제가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질답이랑 상담하고 갈게요. 몇 명 안 돼가지고 그냥 여기 남은 인원이 한 20명 정도 안 되거든요. 좀 알겠죠? 다 한 명 한 명 다 질답이랑 봐줄 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A반인 만큼 난이도는 그게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좀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상담하세요. 알겠죠? 인원이 적은 만큼 그래도 관리하기가 좀 수월하니까요. B반 확실히 여기서 이제 좀 어렵다고 내려간 애도 있을 텐데, 아니면 인강쌤 수업 듣겠다고 가는 애도 있을 텐데, 교실 보니까 너무 미어 터져가지고 막 따닥따닥 앉아있던데 굳이 그렇게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봐줄 테니까요. 걱정 말고 여러분들 모르는 거 있으면 질답, 상담하면서 학업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얘기하세요. 알겠죠? 그래도 제가 여기 여학생 기숙학원에 오픈과 계속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학생들이 꽤 오랫동안 여기서 이제 저랑 수업을 많이 하고 거쳐갔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충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세요. 알겠죠? 자, 보실게요.
40번 했고요. 41번. 그림과 같이 어떻게 돼 있어요? AAA, BB, CD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죠? 자, 이쪽에 대해서 이제 카드를 넣을 텐데 요거는 이제 되게 쉬워서요. 요거는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왠지 풀었던 느낌이 나지 왜? 나는? 왜 내가 자꾸 푼 느낌이 자꾸 날까요? 다른 데 수업을 해서 그런가? 왠지 푼 느낌이 자꾸 나서. 자, 봅시다. 그러니까 상자가 어때요? 1번 상자, 2번 상자, 3번, 4번, 5번, 6번, 이제 7번까지 상자가 이렇게 넘버링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 이제 어때요? 우리는 AAA, BB, CD를 이제 넣을 건데 규칙성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A가 적혀 있는 카드가 들어간 3개의 상자에 적힌 수의 합이 홀수가 된대요. 그러면 A 3개가 들어간 애가 홀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홀이 나오거나 짝짝 홀이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A 3개가 홀이 되거나, 두 번째 A 3개가 짝짝 홀이 되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A 3개가 이제 홀 짝짝 홀인데, 자, 여기서 어떻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다른 규칙성이 없습니다. 맞죠? 자, 얘들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기 때문에 A가 들어갈 곳은 1, 3, 5, 7 중에서 어떻게 돼요? A가 들어갈 3개의 자리를 선정하면 되겠죠. A가 다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가 A 이렇게 들어가면 나머지 B, B, C, D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안에 나열하면 되죠. 그래서 B, B, C, D는 전체 뭐예요? 4 팩토리얼에 BB가 같은 게 2개니까 2 팩토리얼 하면 되겠지. 됐어요? 이해됐니? 자, 두 번째 짝짝홀이라 해봐요. 그러면 짝수 중에서 어때요? 2개를 선택하지. 3C2. 그 다음에 홀수 중에서는 하나를 선택하죠. 4C1. 해서 우리는 AAA를 다 넣었습니다. 그럼 남은 칸에 대해 BBCD니까 똑같이 4팩에 2팩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쉽죠? 그래서 요거 48, 얘는 어때요? 12, 12, 144, 2개 더해서 192 하시면 되겠지. 자, 요거는 요렇게 하고 확인하시고, 요게 42번이 옛날에 나온 3월 학평의 제일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거를 뭐 여러분들 풀 수 있다 없다 했다 해서 수능과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 판때기가 있고, 자, 지금 요렇게 해서 깃발을 꽂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 가운데 깃발을 또 있어서 지금 상황이 요렇게 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 위에 있는 여기에 깃발을 1번부터 어때요? 7번까지 이제 딱 찍는데, 자, 보세요. 깃발을 꽂아 넣을 거예요. 밑줄 7개의 점에 있는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일 때 이 세 꼭지점에 놓여 있는 깃발에 적힌 세수의 합은 12 이하.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요 삼각형의 꼭지점인 얘의 숫자 합은 뭐가 돼야 돼요? 12 이하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야. 알겠니? 됐어요?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어때요? 지금 요 상황이 이 12 이하, 여기는 세 꼭지점, 자,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잘 참고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님들, 가운데가 이제 핵심입니다. 가운데 수가
핵심이 되겠죠. 자, 잘 들어봐. 예를 들어 가운데 7이 오면요, 어느 숫자가 이제 5가 여기 라인에 있을 거 아니야. 이미 12를 뭐야, 넘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아니 이미 가운데 7이 있으면 7, 6 하는 순간 뭐예요? 넘었잖아. 그래서 가운데는 7은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 다음에 6도 돼, 안 돼? 안 되죠. 6, 7 맞죠? 됐나요? 그 다음에 가운데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4, 가운데 5도 안 돼요. 5, 7 하면 10이죠 이미. 다른 숫자 하나, 그러니까 5, 7 여기 12에 어떤 숫자가 하면 이미 11을 넘어버려. 자, 가운데 숫자가 4라고 할게. 4, 7 이렇게 될 수 있어. 선생님 4는 될 것 같은데요. 4가 되면 4, 7, 1 하면 되잖아요 선생님.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봐봐. 이게 4, 7, 1이면 숫자 2가 어딘가 있겠죠. 맞지? 자, 그러면 4, 7 여기 2가 오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맞지? 아니 여기 4, 7 이미 11이잖아. 그럼 여기에 어떤 숫자가 와도 뭐야? 12를 넘어버리잖아.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가운데는 7, 6, 5, 4 다 안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가운데 될 수 있는 수가 뭐야? 3이 될 때, 2가 될 때, 뭐 1이 되는 상황 해서 우리가 캐치를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3을 한번 또 해볼까요? 선생님, 그러면 3, 7 해서 어때요? 가장 낮은 숫자가 되게끔 맞춰봐. 1 맞췄어. 그렇지? 뭐 이런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 2 하면 되겠네. 아, 여기도 12 이하가 되고 여기도 12가 이하가 되니까 3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남은 숫자가 뭐야? 4, 5, 6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 4랑 5는 4와 6은 떨어뜨릴게요. 이렇게 떨어뜨렸어 이렇게. 그럼 여기 가운데 6, 5가 이렇게 오면 6, 5, 3 이렇게 돼버려, 안 돼요? 돼버리잖아. 10이 넘어, 안 넘어? 넘잖아. 이게 필연적으로 발생할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12 이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얘를 떨어뜨려 봤더니만 이 1과 2를 이제 이쪽으로 넣어서 12 이하가 됐는데 여기에는 6과 5가 결국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붙는 상황이 되면서 더해서 12 이하가 되는 상황이 아닌 게 무조건 발생한다고. 그러면 3도 가운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안 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가운데 숫자 2로서 시작을 해보자. 가장 큰 숫자가 뭐야? 7이 있죠. 9야. 자, 여러분들 7이 해서 6은 절대 여기 오면 안 됩니다. 맞죠? 맞죠? 5도 여기 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5랑 6은 일단 떨어져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얘를 확정 지을 생각으로 일단 하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 7 있잖아. 자, 7이 여기 있다고 쳐.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7이 여기 있다면 여기와 여기는 절대로 7과 6이 못 온다라고 할게요. 됐죠? 아, 5와 6이 못 온다 이거야. 죄송. 5, 6. 그러면 이제 선생님 5와 6은 어때요? 이렇게 붙으면 돼요, 안 돼요? 5와 6은 자, 붙으면 여기 11에 2에서 뭐야? 13 돼서 안 되죠. 그래서 5와 6은 100% 뭐 해야 된다? 여기도 오면 안 되지만 얘랑 얘는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5와 6이 이렇게 떨어져야겠죠. 이렇게. 되셨나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남은 숫자가 누구 있어요? 1하고 2하고 4가 있죠. 1, 3, 4가 있죠.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에 4를 넣으면 돼야 안 돼? 13. 안 되죠. 맞죠? 4는 여기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숫자가 여기 3이나 뭐야? 1이 들어갈 수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1, 3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두 가지야, 두 가지. 돌려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로 치지 않을게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가 1, 3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야. 1, 3. 알겠죠? 맞잖아요. 여기 1, 3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몇 가지? 두 가지야, 두 가지. 그래서 여기가 1하고 3에 이렇게 들어갔어. 3, 1이 돼도 돼요. 자, 5와 6은 제가 뭐라 했어요? 떨어져야 된다 했죠. 그래서 몇 가지? 5, 6이 될 수도 있고 6, 5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몇 가지? 두 가지 하면 되겠죠. 가운데는 자동으로 누가 와요? 4가 오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래서 역시 곱하기 얼마? 두 가지에서 총 4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나요? 이해되셨죠? 자, 가운데 이제 1을 넣을게요. 자, 7을 일단 기준으로 삼을게요. 자, 7을 기준으로 삼으면 요 사이드에 있는 올 수 있는 숫자는 일단 누가 돼요? 나올 수 여기 있는 올 수 있는 숫자 요 합이 8이니까 4 맞죠? 3, 2 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4하고 3하고 2가 올 수 있어서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여기 앉히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3p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4하고 얘가 이제 3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잘 봐요. 나머지 숫자가 뭐 있어요? 자, 5, 6, 2, 5, 6 있죠. 2, 5, 6. 그렇죠? 자, 님들아 5, 6이 이렇게 이웃해도 돼요, 안 돼요? 되지? 5, 6이 이렇게 이웃해도 5, 6, 1 하면은 12가 되잖아요. 6, 3, 1 해도 되잖아. 6, 4, 1 해도 되잖아. 그럼 여기에 그냥 2, 5, 6이 지 마음대로 앉혀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 5, 6이 여기 지 마음대로 앉혀도 되기 때문에 몇 팩? 3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죠? 그럼 여기는 6, 6이 36, 얘는 4, 두 개 더해서 얼마? 40 이렇게 답을 내면 돼. 알겠죠? 그래서 얘는 문제 계산은 별거 없었는데 가운데 숫자가 누가 오느냐를 우리가 결정짓고 순열로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원순열. 근데 원순열을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돌려서 갔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 고정해 놓고 계산하는 게 좋다 그 말이야. 돌릴 생각하지 말고 7을 그냥 여기 지 마음대로 고정해 똑같잖아 상황은. 7을 어디 한 군데 고정하고 경우의 수를 살펴보자 이거예요. 알겠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까지가 여러 가지 순열 마무리입니다. 현재 시간이 50분이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우리 여러 가지 순열 끝났으니 다음 파트인 중복조합 진행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질문 있으면 교무실로 가져오세요. 알겠죠? 질문이나 상담권 있으면 교무실로 바로 가져옵니다. 과제 다 하셨으면 제 박스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에 내주세요. 검사해서 받으면